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돼도 좀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또 막상 또 주말이 되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우울하신데, 자,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마디로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일단 다음 주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다음 주는 실적 발표 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제 이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이제 발언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경기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뭐 테슬라나 넷플릭스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또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아무래도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 정도는 이익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니까 한 3.6% 정도 실적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실적 시즌에는 이래요. 실적 안 좋을 것이다 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 실적 괜찮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크게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 문제라고요.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발언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건, 그 영란은행이 이제 채권 매입을 종료를 했다고요, 지난주에. 그럼 이제 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임시 레포 기구라는 것을 이제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뭐 큰 그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대체 시장이 언제 좋아지냐 이거죠. 우리 회원님들은 언제 좋아지실 것 같아요? 에? 아, 그걸 아시려고 오셨다? 그럼 또 원하시는 대로 명쾌한 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는데, 지난 이제 목요일 날 걸 살펴보시면 일단은 시장은 많이 빠지면 저점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한 50%가 빠졌다고요. 그리고 올해 한 25%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야,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냐, 요런 생각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촉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상 CPI가 발표되니 이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던, 숏 포지션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CPI도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하방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방으로 강력하게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점 몇 퍼센트 빠지니까 자동적으로 야, 이거 너무 빠졌다 생각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촉발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숏 포지션 구축했던 투자자들 어떻겠어요? 화들짝 놀라겠죠. 그래서 저들도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제 눈덩이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노볼 효과라고 하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또 숏 커버링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 일단은 CPI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최근에 이제 CPI 움직임이 뭐 그닥 좋지는 않아요. 지금 8.2%, 또 근원 CPI는 6.6% 나오고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자, 50대 기업, 50대 대도시의 임대료 중간값을 보시면 7.8%라는 거죠.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23%지만 또 낮은 것은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7.8%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8%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임대료 인플레는 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차를 두고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주사 맞고 약 맞으면 바로 낫습니까?
약 기운이 좀 퍼져야지 몸이 좀 편해지잖아요. 자, 그것처럼 통화 정책은 시차를 좀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나타날 거예요. 자, 좀 늦게 나타나는데, 야, 연준이 이번에 뭐 11월 달에 뭐 자이언트 스텝 올리고 12월 달에는 뭐 빅스텝을 올린다고 하네? 과연 그럴까요? 자, 지난번에 그 연준이 FOMC 끝나고 나서 점도표 공개했죠. 거기에서 내년도 몇 퍼센트까지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까? 5%라고요. 그러니까 5%면 일단 연준도 추가적인 실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저쪽에서 누가 나온다 그래서 총을 따다닥 쐈는데 한 3명이 나와서, 근데 나한테는 총알이 한 3방밖에 없어. 근데 저쪽에서 그냥 무더기로 몰려오네. 그랬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은 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공포탄을 빵 쏘면서 가까이 오는 사람, 먼저 나온 사람 죽이겠다 그러면 어때요? 나 죽기 싫으니까 멈칫하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준도 실탄이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죠. 연준이 너무 긴축을 강도 높게 진행하다 보니 경기 침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 방증은 뭐죠? 최근에 오펙이 감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야, 제발 한 달만 유예를 해달라. 왜 그랬습니까? 11월 달에 바로 200만 배를 감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용량의 1%라고요. 감산을 조금만 늦춰달라. 우리 중간선거도 있으니. 이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아무리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빈살만 왕자는 그 감산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1% 감산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 지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꼭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자기 입지가 낮아졌잖아요. 근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자기 어떤 존재감이 좀 아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600조 원 투입해서 이제 네옴시티를 이제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바이든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바이든은 가스구치 살해했잖아. 너가 나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빈살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트럼프를 원할 거라는 이야기죠. 트럼프나 공화당을 원할 거라는 이야기죠. 일단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빈살만 왕자한테 좀 우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에 주적은 이란이라고요.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서로 화해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견제를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괜히 빈살만 왕자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살만 왕자한테 내가 보기에는 가스구치 살해하는 것은 빈살만 왕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왕자는 그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사이 쿠슈너가 하는 그 펀드가 있다고요. 그 쿠슈너 펀드에 한 2조 4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재무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재무장관한테는 오히려 쿠스너의 어떤 그쪽보다는 절반 정도의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고맙다 이런 보은의 인사일 수도 있고, 또 2024년도에는 바이든 어려울 것 같아. 이제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트럼프한테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민주당 바이든이 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논조로 해서 계속 이 감사는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플레가 더 강화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의 흐름을 보더라도 중간 선거를 포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든이 한 달만 참아달라고 했던 것은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게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연준은 원래 그 덜 매파적이에요. 그래서 연준 푸시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흐름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이든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발 좀 인플레 좀 잡아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막상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선 모드로 돌입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바닥은 치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임대료 인플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 매수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만 잘 넘어가면 돼요. 다음 주는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당분간 뭐 급반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고요. 죽은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져서 펄쩍 뛰어오르는 그 정도의 데드캣 파운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돌아서고 있다. 특히 중간 선거가 있는 구간에서는 항상 미국은 4분기 때는 돌아서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들 10월 달에는 바닥을 치고 돌아서 해. 그러니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막상 4분기가 되면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월봉이에요.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저측 것이. 그래서 월봉 바닥권이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서 빠지면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요. 10,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것만 나오면 된다. 그럼 이제 20선에 안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수가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종목들의 투매가, 그게 자꾸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매만 멈추면 된다.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 어때요? 이것저것 다 올라가고 지수 위주로 올라가니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차라리 지수는 빠지지 않고 안정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나 또 유망 섹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장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미국 시장 급등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뭐예요? 조금 올라가. 근데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덜 올라갔기 때문에 덜 빠집니다. 특히나 중요한 걸 잘 보시면, 자, 지난 10월 5일 날 또 10월 13일 날 보면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죠. 왜 매도를 했을까요? 환율이 올라갔습니까? 환율은 오히려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죠.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 영란은행이 감세안을 처리하면서 파운드화가 강해졌고, 파운드화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그때 미국이 양봉을 제법 쏘아 올렸다고요. 이제 글로벌 긴축이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겠죠. 그동안 외국인들, 기관들 다들 관망을 했죠. 안 샀다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줄였어요. 근데 갑자기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환율도 올라간 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죠. 그때 투자자들 다 깜짝 놀랐잖아요. 뭐 양봉 나오다가 갑자기 조정을 받으니까 야, 이거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죠. 투자자분들께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전애들이 트릭을 쓴다. 맨날 뭐 미국 시장 올라가면, 미시간의 선물 올라가면 따라가고, 뭐 또 미국 시장 빠지면 매도하고, 이게 아니라 쟤네들도 미련 곰탱이지만 머리를 쓴다. 어떻게 쓰느냐? 마지막에 쟤네들이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어떤 종목을 삽니까? 대형주를 산다고요. 대형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비중을 줄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 받으려면 프로그램 매도를 촉발하면 돼요. 프로그램 매도가 주로 대형주 위주로 나오잖아요. 프로그램 매도를 촉발하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도를 촉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대량으로 하방으로 쏩니다. 그럼 기관 쪽에서는 시장 조절제잖아요. 그럼 선물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해지를 걸죠. 어떻게? 현물을 때리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그럼 그걸 딱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시장 조정받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지난 13일 날도 16일 날도 이런 이야기, 아니 13일 날도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 얘들이 또 머리 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주는 대로 보시면 안 되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 급락의 이유를 분석을 하고 시장에 잘 대응해야 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면 되냐면 딱 여기 보시면 돼요. 자,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21선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쿠리 아시죠? 소쿠리, 이런 둥그런 거. 20선이 그런 소쿠리 모양이 나야지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5일선 돌파하고 눌러주고 11선 돌파하고 눌러주고 21선까지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섭니다. 지금은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급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올라가 봐도 반등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지수는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냥 행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머리 싸매고 새벽까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 여러분들의 계좌가 축포를 쌀 수 있게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원래 주식이라는 게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불안불안해야 올라갑니다. 내가 확신해 갖고 못방 쳤는데 그 종목 올라갑니까? 절대 안 올라가죠.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못 따라붙게 만들고 따라붙는 사람들이 없어야 매물 공백을 이용해서 저들이 급등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강연에 오셨던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까 고민하고 걱정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자, 지금 이 느끼는 공포가 그림자 공포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고 지가 빠져봐야 조금 하락이라고요. 겁낼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자가 실제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잖아요. 현재는 그림자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다. 시장에 내미는 꽃다발이 있어요. 그 꽃다발을 받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꽃다발을 받아 드셔야 한다. 지금 다리가 퍽퍽하죠? 이 고비를 넘어가야만 이 빨간 단풍을 볼 수 있는데 8분 능선까지 오다 보니 뭐 다리도 퍽퍽하고 침도 마리고 당도 떨어지고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셔야 합니다. 산 정상에만 올라서면 이런 빨간 단풍이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된다. 그럼 이런 장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모든 종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런 종목을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성장주를 스윙 투자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시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투자는 멈출 수 없잖아요. 전쟁이 나도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은 흘러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단기 관점으로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50만 원만 벌면 좋겠다. 그럼 뭐 돈 1,000만 원 벌어야지 기분 좋습니까? 욕심쟁이 우후후. 네, 아니 너무 경직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하시자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을 앞서 나가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하고 이런 장에도 수익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에게 뭐 한 하루에 5% 정도 벌어보자.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하루 뭐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돈백, 뭐 기분 좋은 상한가도 나오고. 근데 그걸 단타를 치자는 거 아니죠. 단타가 아니라 상승 초기의 종목을 한번 탁탁 튀어오르는 그 반등 따먹기를 먹자 이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까?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는 종목이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몇천 명 되잖아요. 자,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재료를 보고
매수를 한다고요? 자기 고객들에게나 자기가 매수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까? 괜히 잘못 따라 들어가다가는 세력들이 안 움직이는 것은 잘못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고요.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이슈와 재료는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추천을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반등이 세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걸 판단해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정배열 상승 초기를 공략한다면 어려운 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투트랙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욕 많이 얻어먹은 종목입니다. 제가 전 회원님들 투자를 20%씩 베팅을 해서 6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네.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조금만 기다리시라. 다시 올라갑니다. 오히려 리밸런싱을 해주고 비중을 줄이고 저점 매수를 통해서 뭐 100%로 올라간 분도 계시고 한 90%좀 적은 분들은 또 50%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들고 가냐? 아니에요. 모든 분이 샀는데 다 안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방에 와가지고 또 손 타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누가 시간 잡아 돌립니까? 너무 빨리 가는데 지금 준비한 거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 몇천 명 돼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리포트를 쓰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쓰는데 이수와 이 바닥권에서 자 중장기로 보면서 들고 가십시오. 7월 달에 했는데 130% 올라갔었죠.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또는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이런 유신 같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사서 튀어 올라와서 한 70%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RM을 인수를 한다 삼성이. 그럼 어때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얘는 반도체 IP 설계업체인데 상장하는 날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고요. 된소리를 맞았죠. 자, 그러면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ARM 인수 관련 재료가 터질 때 이 종목 올라가겠죠. 아침에 매수했는데 상한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가서 49% 올라갔습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해도 490만 원이죠.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항상 세력들이 들어갈 때는 이 짱대 양봉이 형성되고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저는 이제 더블 히트라고 해요. 우리가 낚시 고기 잡으면 히트 이러잖아요. 도시어부 같은 데서 더블 히트 두 개가 낚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일선에서 눌림목을 주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이틀 빠졌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상한가도 나오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된다. 조항 페인트도 급등 나오고 이틀 눌러주고 올라가면 저건 한 20% 나오죠. 이런 단계 매매를 하면 많이 하지 말고 1,000만 원으로 하면 좋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 그럼 지금부터는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운영자님,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근데 이 1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 시장의 키워드는 뭐냐? 이것만 보시라. 이거 사진 찍으세요, 빨리. 이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권을 제가 여기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퀴즈를 내서 상품권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싫으시면 마시고요. 다시 집어야 되겠네. 네, 이렇게 제가 조금 산티나게 유머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 번 웃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회원님들 힘내세요. 다 보시면 희끗희끗 하시고 저도 희끗희끗 합니다. 솔직히 염색했어요. 다들 또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원래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좀 그렇게 생겼죠? 그러십니까? 또 감사합니다. 아니 좀 제가 꼼꼼하고 좀 이렇게 꼼쟁이요. 막 돈 많은 쓰는 거 어려워요. 3만 원까지는 쓰는 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5만 원짜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좀 꼼꼼해요. 그리고 이제 강연회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또 공인이니까 이렇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저는 그 안정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뭐죠? 비닐 장갑 끼고 왔어요. 코로나 걸릴까? 그리고 또 마이크 아까 어떤 분 쓰셨잖아요. 다 가지고 입이 닿아서 지금 아까 이렇게 또 했는데 그만큼 신중한 사랑입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도주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2차 전지. 왜 2차 전지를 봐야 될까요? 시장의 주도주라고요. 왜? 최근에 안 좋은 건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 진행하고 또 테슬라가 최근에 뭐 인도 차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중국 업체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다고요. 자, 여기다 테슬라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대만이나 크림반도 러시아 땅이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자, 이런 테슬라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상기에 이자를 많이 납부를 해도 이자 납부하고 더 많은 성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대형주로 움직였다가 폐배터리나 또 차세대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대형주로 돌고 있어요. 대형주로 노리셔야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노리셔야죠. 뭐 에코프로 BM이나. 근데 저는 에코프로 BM, LNF 이제 다 보유하시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2차 전지는 대중국 압박 전략 때문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시장이 어려워졌지만 바이든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쟤는 젤렌스키한테 맡겨놔도 돼. 내가 무기만 좀 지원해주면 돼. 이런 전략을 가지고 최근에는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쳐갑니다.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쳐가는 이유는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자기 아들이 BHR 파트너스를 통해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요. 근데 그 기업한테 전략 비추기를 팔고 싼 값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공화당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도 높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인들이 한 80%가 중국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국 막 하면 좋아해요. 자, 그런 이유 때문인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현대차가 북미에서 수출하는 게 줄어들죠. 자, 그럼 머리를 씁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야, 배터리 가격이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을 빼고 신차 가격을 낮춰주면 젊은이들 많이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임대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죠. 우리 뭐 신문 보는 걸 구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매월 얼마씩 납부하고 이걸 이용하는 걸 구독 서비스라고 합니다. 배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전기차燃료 가격이 4,500입니다. 보조금 1,000만 원이에요. 배터리 가격은 2,100만 원입니다. 자, 폐배터리 가격 얼마죠? 700만 원입니다. 빼면 1,400만 원이죠. 1,400만 원 48개월로 나눠서 내면 29만 원이에요. 그럼 전기차를 얼마에 살 수 있어요? 1,430만 원 내고 내가 뭐 한 몇백만 벌면 전기차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낮춰주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좋아집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공화당이 하면 또 승리하면 폐기한다. 또 이번에 반도체는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것도 뭔가 유예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서비스를 이제 월 구독 서비스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진행이 되겠다고요. BMW도 야, 겨울에 춥잖아요. 뭐 등 따시게 하고 손잡이 따뜻하게 하는 거 이거 돈 내고 사용해라 이거죠. 뭐 성질 나니까 막 차 집어 던지려고 하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 테슬라도 자율주행 이용하려면 돈 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들고 계시잖아요. 이소학 들고 있으면 좋은데 안 들고 계시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코스모와 저는 다 이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리포팅해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그래도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낫더라. 그러니까 모월 모일 날 시장이 좋아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 아마 8,500원에 안착을 해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예요. 주도주 했으니까 성장주 해야죠. 성장주는 뭔 말하고요? 또 그렇죠. 자, 그러면 바이오 약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돈 없다고 우리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제약 바이오 산업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돌입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봉제 공장 돌리고 또 석유화학 돌리고 그러면서 도시화 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뭐 도로도 내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 뭐 건설 붐도 일어나고 또 자동차 하려고 하니까 철강 산업도 발전하고 또 이제 살만하니까 다 큰 TV에 좋은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이러면서 IT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은 바이오 산업이라고요. 근데 선진국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점체로 자리를 안 내줍니다. 자, 한국이 세계 50대 제약사 전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언제 올라갑니까?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약가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들이 뭔가 특허를 받았거나 이런 때 많이 움직인다고요.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바이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어요. 또 그중에서 어디예요? 북미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제약 산업이 발전했나를 보면 우리는 유망 업종을, 유망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쪽이죠? 처음에는 광고 비용 때문에 당뇨나 심장 이런 쪽의 병들을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DNA가 발견이 되면서 뭐 인슐린도 이런 단백질 약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 항체의약품이 발견되면서 리제르논이나 길리어드, 암젠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쪽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항체의약품을 만들려고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세포, 유전자, 항체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이런 쪽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임상, 2상 내지 3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근데 반환 의무가 없어야죠. 지난번에 한미약품처럼 반환 의무가 있으면 어때요?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 그런 위험성이 없는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T세포 치료제, 그 중에서도 키메릭 항원 수용체 CAR T세포 치료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몸속에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어떻게 돼요? 면역 세포가 공략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암도 여러 가지 암이 있잖아요. 대장암, 위암, 문암. 특정한 항원을 인지를 해서 침입자를 인지를 해서 하는 게 바로 T세포라고요. 근데 이 암덩이가 어때요? 이 코로나처럼 변이를 또 일으켜요. 회피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타겟을 잘 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T세포 여기에다가 키메릭 항원 수용체 이걸 장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군인들 뽑아다가 군인들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해병대나 뭐 특공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세요. 뻘쭘합니다. 딱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남성분들 자, 군대 생활 멋있게 한번 할 사람들 튀어나와 이러잖아요. 자, 일반 병들을 튀어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해병대 만들고 공수부대 만듭니다. 바로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바로 공수부대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많아요. 골라보세요. 하나만 잘 찍으면 강력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딱 두 종목이 좋아요. 그 중에서 다음 주에 한 종목 움직일 것 같아요. 잘 찍어 놓으시고. 자, 저는 바이오 하면 또 제가 또 강점을 갖습니다. 제가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 사용할 수 있다. 성 애킴스 교수가 이제 이쪽에 강점을 권위자예요.
저기 9,000원대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두 번이나 이게 17배인가 올라갔어요. 믿을 수 없어. 자, 이게 리포트입니다. 처음에 제가 작성했던 리포트 하루에 15장을 써요. 주말 동안 내내. 밥만 먹고 이것만 쓰는 거죠. 사람이 너무 피폐해져요. 그래서 요즘에 3장으로 줄였습니다, 리포트를. 근데 이게 한 종목 신풍제약을 리포팅을 했던 자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거 샀다면 17배, 아니 27배. 자, 또 녹십자, 혈장 치료제 사용된다. 7월 때 했거든요. 여기 우리 회원님도 계신데 저기 이제 대기업 부사장님이라는 라이언님이라는 대기업 부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저기서 샀다가 빨리 팔아버렸어요. 빨리 못 가니까 2주 빨리 안 가니까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한 15만 원대에서 했는데 이게 저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녹십자는 5번이나 리포트를 써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희 강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장주까지 끝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 자, 테마는 아니구나. 로봇주 하나 더 봐야죠. 자, 로봇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가 됐잖아요. 그럼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죠. 그러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애들 적게 낳고 그러다 보니 노동력이 줄어들었어. 노동의 질을 올려야 되겠죠. 삽질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한 방으로 떠서 올려야 되겠죠. 자, 그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중국도 14% 성장률이 나오다가 지금은 3%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성장률을 보려면 이 금리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중국 지금 2.8% 이렇게 나오죠. 일본은 제로 금리도 성장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이자율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노동력이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노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뭘로? AI, 5G, 머신러닝 이런 쪽으로, 로봇 쪽으로. 그래서 트럼프를 빡치게 하는 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2025년까지 첨단 산업에서 자급자족률을 70%까지 끌어올려 보자. 야, 그럼 제 덩치도 큰데 머리도 똑똑해지네. 그거 우리 잡아먹겠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핑계를 대자. 뭘로 될까? 무역 분쟁으로 걸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디죠? 종착역은 AI나 로봇이나 이쪽이다. 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지금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들어가 보려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는 거죠. AI 강국 또 디지털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대통령이 표방을 하잖아요. 삼성도 스마트폰 팔고 반도체 팔아서 이제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 이쪽입니다. 자, 집에 이제 남편분이 집에서 이제 주말이라고 탁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한테 딱 전화가 와. 여보, 골프 치고 나서 우리 집에 당신 멋있게 생겼다고 놀러 가서 당신 보고 싶대. 남편은 이제 갑자기 막 치마 두르고 야, 봤더니 지난번에 닭 사다 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언제 됐냐 한번 체크도 해보고 갑자기 비가 와. 그래가지고 또 비가 오니까 딸 학원 갔다 오는 딸 생각나서 우산을 들고 가야 되냐 요리를 해야 되냐 걱정이 될 때 TV한테 야 TV 틀어줘.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집이 지저분해. 그러니까 청소기 나오면 돌려. 야 누구야 청소 좀 돌려줘. 이런 식으로 원스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차가 이쪽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빈살만 왕자가 추진하는 게 어디죠? 바로 로봇 쪽이죠. 그래서 이번에 네옴시티가 로봇의 강점을 갖는다. 그래서 저는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휴림 로봇 한 350V 더 올라갔는데 죽으나 사나 상승 초기에서만 공략한다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로봇주는 나무가 정도로 잘 보시면 되고 한 5분만 더 하죠. 5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테마 쪽으로 가죠. 자, 테마는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네옴시티.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지는 복합 테마가 좋다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왜
봐야 될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태조 이방원 올라갈 때 태양광 시장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 허점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푸틴 궁지에 몰렸죠. 예비군 동원한다. 또 요즘 미사일 쏴대는데 예전에 소련제 S-300 미사일 쏴댄다고요. 그리고 야, 우리 어려우니 벨라루스 도와줘 해서 벨라루스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못 믿어서 가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터키 통해서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뭐 둘이 회담을 한다, G20 정상회담 때 만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IMF는 벌써 우크라이나 재건에 51조를 내년에 필요하니까 이쪽에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눌러주거나 다음 주에, 아니면 네옴시티와 복합된 종목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최근에 유신을 이제 리포팅을 통해서 공략해서 잘 올라갔는데, 이렇게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테마가 복합된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 빈살만 왕자 11월 달 10월 말에 한국 방문합니다. 왜 올까요? 무기 좀 다오. 우리가 미국하고 책을 뒀더니 영국도 미국도 무기가 안 판다고 하네. 그러면 한국이 좀 팔아줄래? 또 야, 너희가 이 네옴시티 안에 상업지역이 더 라인인데, 더 라인 이번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높은 빌딩 같은 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근데 봤더니 중국과 경쟁 입찰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우리가 좀 수주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나 삼성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그 바이든이 방문했을 때 UAE 관련주들이 떴죠. 이번에 빈살만이 와가지고 정의선 부회장하고 만났을 때 회장하고 UAM 좀 지어다오, 그렇게 하면 또 얘네들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죠. 얘네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시장은 1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UAM 관련주를 문자도 보내드리고 리포팅도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100%도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종목 공략해야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이겁니다. 리포트를 해드릴 때도 바닥권에서만 해드려요. 그러다 보면 한일사료처럼 700%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대사료처럼 1100%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한다고요. 자, 그래서 퀴즈를 낼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4분기 시장의 키워드 5자로, 자, 딱 5분만 제가 정답을 물어보고 정답이 없으면 이 상품권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4분 키워드 땡땡땡땡땡. 자, 나는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5글자. 테마 주고 간다. 그럴 수 있네요. 아까 자, 예? 예? 이바로 뭐요? 우네. 조금 부족하다. 또 자꾸 이제 맞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하얀 마스크 쓰신 분이 정답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저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저기 비슷하다니까요. 한 글자만 바꿔보세요. 한 글자만. 우제? 자꾸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앞 글자만 따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좀 따보세요. 자, 이겁니다. 이 중에서 뭔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바로 좋아요. 이바로까지는 맞았다고 쳐요. 이상로 대표 아닙니다. 4분기에는 이바로 뭔내만 봐라. 에? 손을 들어야죠. 예? 좋습니다. 저분이 아까 맞추신 것 같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드려야 되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이럴 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성투하시고요. 이바로 제네. 4분기에는 어떤 게 올라가느냐? 이바로 제네. 맞죠? 제네. 4분기 올라가는 것은 제네. 이바로 제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1분만요. 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여러분의 계좌가 폭죽처럼 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두려움 속에서 피는 것입니다.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지금 시장이 내미는 꽃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산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단풍을 질 수 있어요. 자, 인생은 몇 가지 길이 있겠지만 투자는 두 가지만 있다. 주도주, 성장주를 저점 매수하고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단타하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에코프로 이런 걸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리포트예요. 매일 나가는 리포트. 여기 보시면 오픈워치 테크놀로지 있죠. 전날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16% 올라가서 총 49% 올라갔어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알고 오늘장 어떤 종목 공략하자. 그리고 테마와 또 섹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게 나오는 게 이소학 상승 초기에 이렇게 나왔고 또 유신도 상승 초기에서 한 70% 상승이 나오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한번 먹어보죠. 우리 회원님들이 49%를 다 먹은 건 아니에요. 22%를 드신 분도 계시고 17%를 드신 분도 계십니다. 하루에 5%만 먹으면 우리 회원님들 1,000만 원 투자해서 하루에 5%만 먹으면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다 못 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매매하고 베팅은 주도주나 성장주로 베팅을 해야죠. 그래야 크게 먹는 거죠. 그래서 SCI 평가 정보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올라오고 이게 이제 리포팅 오늘장 공략주. 조강 페인트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무방 2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2억 5천 가지고 40억을 늘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분이 70세이신데 44억 16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저는 세게 먹는 걸 좋아해요. 베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술 100% 올라가니까 1억 4천 벌죠. 또 코스모학 75%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LNF 또는 에코프로 위에 제일 위에 게 바로 저기에 계시는 우리 라이언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저분 계좌입니다. 저분은 코스모학 우리 기술 이거 베팅할 때 다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리포트 보여드렸죠. 단기 매매 안정적인 상승 초기 종목 저기 보시면 돈 1,000만 원 벌잖아요. 리포트 종목을 너무 빨리 팔아서 아쉽지만 한 달 해보니까 돈 1,000만 원은 벌더라. 그리고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 이제 9월 말 10월 달에 해주신 건데 2,000이 4,000 되고 100% 수익 고맙다. 본업이님은 어제 오늘 300만 원 벌었다. 또 어떤 분은 마이너스 38% 48%가 본전되고 좋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뭘로? 투트랙으로 주도주를 저점 매수 또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그렇게 하신다면 좋고 잊지 말 거 하나 이바로 제네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오늘 여기 오신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